현직 회계사도 놀란 지점이 바로 2023년 영업이익이 142억이다. 업계 평균이 일반적으로는 9.79%인데 차은우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은 85.92%. 제가 차은우 씨의 200억 원에 달하는 탈세 혐의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 난리가 났는데요. 차은우 씨에 대한 원성이 정말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현직 세무나 회계 쪽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서로 간의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대중들의 인식과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나오는 그 사안, 웬만하면은 이진호 너 끼지 말아라. 이거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연예계에서 핵심 이슈가 된 만큼 최대한 취재를 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정말 차은우 씨가 200억 모두 토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온다면 업계에도 나름대로 상당히 큰 파장이 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인가 봐요. 어머니 장어집이 부동산 투기 목적 아니냐,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간 게 아니냐. 왜냐면 차은우 씨는 김포 사람인데 강화도를 왜 내려가 했는데, 제가 그 차은우 씨의 아버지 어머니 장어집을 어저께 가면서 인근 부동산을 다 둘러가 봤어요. 마을 분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차은우 아빠가 운영한 데 왔다. 그러면서 차은우 아빠 우리 동네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어서 거기에다가 그냥 내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약간 말을 아끼시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입구부터가 가면은 강화도 북부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강화도 북부에 진짜 막 오지를 막 가요. 막 이상한 데를 막 가. 여기를 왜 했지? 바다가 보이나? 갔더니 바다가 안 보여. 그럼 뭐지? 이 근처에 뭐 인근 상권이 있나? 상권이 없고요. 성인용품 샵이 막 근처에 있고 막 그래요. 그만큼 아예 상권이 없고 펜션이 바로 옆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살 때 부동산 안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현지 그 부동산에서도 거기가 뭐 얼마 오르지도 않았고 투기 목적으로 보기는 좀 말을 좀 아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차은우 씨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 장어집이 굉장히 좀 잘 되기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아빠가 운영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얼굴 전체 차은우 씨께서 장어구이집에 방문해 주셨어요. 장어 맛있게 드시고 직접 게시물까지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진짜 웃긴 얘기긴 해요. 차은우 씨는 여기가 분명하게 엄마 아빠가 운영한 곳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걸 올렸을까? 절대 편드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차은우 씨 아버지가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예를 들면 장어 전문인 장어 요리집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긴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은 부가적인 내용들이고, LNC라는 회사가, 그 DN이라는 회사가 차은우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설립됐다며. 근데 왜 장어집을 열어? 장어집 연다는 거 좋아. 그러면 장어집 열면은 장어집으로만 해야지 왜 갑자기 차은우가 오히려 장어집을 홍보해준다? 그것도 자체가 웃기잖아요. 차은우 씨를 도와줘야 되는 법인들이 오히려 차은우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덕분에 차은우 씨가 입대를 한 달 앞둔 2025년 6월 달에 해당 강화도 장어집은 청담동 장어집으로 확장 이전을 합니다. 그거 어마어마해요. 장어집이. 강화도 장어집이 좀 좋거든요. 사실 왜냐면 거기 부지가 거의 뭐 좋은 땅들이 아니어가지고 주차장들이 엄청 넓게 돼 있거든요. 근데 청담동 장어집 보면 으리으리해요. 으리으리. 특히나 이 청담동 장어집으로 이전한 이후에 차은우 씨의 절친들, 연예인 절친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스타들이 전부 거기 가서 막 먹어주고 팔아주고 하면서 지금 홍보까지 해주면서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들이 차은우 씨의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이 가족들의 부로 이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 가족들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은우 씨를 위해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가장 핵심이잖아요. 국세청의 추정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차은우 씨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차은우 씨의 또 법인이었죠. 차은우 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더욱이 강화도 장어집이 본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 외곽이 참 김포라면 이해를 가. 강화도에서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거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구조인데 차은우 씨의 가족법인인 LNC를 보면서 놀라울 정도였다. 그래서 현직 회계사와 함께 그 LNC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보면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지점이 뭐냐, 현직 회계사도 놀란 지점이 바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에요. 차은우 씨 회사,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믿기 힘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지금 차은우 씨의 그 재무제표나 관련된 사안들은 회계사들 내부,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대요. 서로 지지고 볶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잡으면 어떡하냐, 이건 문제가 안 된다, 된다, 문제가 된다, 서로 이게 미친 듯이 싸우고 있대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법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법인을 내세워서 절세하는 법인도 똑같이 잡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만약 이 차은우 씨의 문제가 된다면 나머지 가족 법인들을 앞세웠던 법인들 역시 아주 굉장히 후폭풍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견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한 취재를 해서 어떤 식의 의견들이 오가고 어떤 식의 이견이 있는지, 그리고 차은우 씨의 엄마 법인은 2023년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은우 씨 사태가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퇴 수준이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차은우 씨가 실제로 200억 원을 다 탈루하고 세금을 다 추징당해서 내게 되면은 은퇴 수준인 건 맞지만 아직까지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왜냐? 차은우 씨가 법무법인 세종까지 선임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실 세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무법인 중에 하나죠. 심지어는 이제 조세 그룹까지 따로 만들어서 서울지방국세청장까지 영입했을 정도로 상당히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곳입니다. 만약에 차은우 씨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는 법무법인이다. 특히나 차은우 씨가 세종을 선임한 시기는 최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약 1년여 전부터 세종을 선임해서 이번 사태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억울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던 차은우 씨가 바로 어제 26일 공식 입장, 사실 사과문이죠, 공개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실례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을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구절절한 글이 변명처럼 들리거나 되려 피로감을 들이지 않게 걱정도 되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대 내에서 일과를 마치고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군 입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세무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오죠. 차은우 씨가 이미 1년 전서부터 세무 관련된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세무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선임 역시도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를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해온 많은 분들께 보답을 드리지 못할지언정 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했던 차은우 씨가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관계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에 대한 책임 다지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쪽에서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세종을 선임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물밀듯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책임지겠다는 자세입니다. 결과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차은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군 입대 전부터 조세 관련 절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휩쓸어서 200억인이 난리가 나서 은퇴라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큼 그를 둘러싼 입장 변화, 상황 변화가 차은우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다 아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핵심은 뭐냐?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의 핵심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LNC 등의 회사가 과연 차은우 씨를 위한 매니지먼트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엄마의 법인인 LNC에서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뭘 했어? 강화도에 위치해 있지 회사는. 그리고 강화도 장어집에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무제표 다 갖고 와봐. 확인을 해봤더니 야 이거는 니네 실질적인 업무 안 했잖아.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해가지고 너네가 내야 될 돈이 최대 49.5%인데 실제로 엄마 법인 통해서 22%만 법인세로 털었잖아. 그러니까 그 나머지 만큼의 돈을 내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네가 49%낼 거랑 22% 법인세랑 플러스로 가산세 네가 잘못했다는 그 벌금까지 다 내. 그게 합친 게 200억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80억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에 가산세나 벌금 성격의 세금을 매겨서 20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왜 실무를 안 봤다고 하느냐. 중요한 게 뭐냐. 차은우 씨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 법인을 내세워서 이런 식의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가족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실무를 했다면 괜찮은데 차은우는 안 했다 이겁니다. 왜 안 했다고 보느냐. 일단 차은우의 어머니가 2020년 7월경 차스 갤러리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강화도 부른면에 있는 대지를 사들였습니다. 건물들. 그래서 이 건물들은 2025년 6월까지 강화도의 유명 숯불구이 장어집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스 갤러리는 소멸됐다. 왜냐? 차스 갤러리는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주식회사는 특정 매출을 넘어가면 본인들을 공시해야 되는 의무, 감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유한회사로 바꿨다. 근데 유한회사를 바꿀 때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를 변경되면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LNC와 DN이라는 회사가 생겼다. 이 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다. 그러니까 유한회사가 뭐냐? 특정 금액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감사를 받지 않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회사다. 그래서 결국은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니네가 이렇게 숨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2024년에 설립된 DNE는 차은우의 부동산 등을 자산 관리 목적으로, 그리고 LNC는 실질적 사업 목적. 그러니까 이 LNC가 실질적 사업 목적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산 120억 이상, 부채가 70억 이상, 매출이 100억 이상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충족될 경우 감독원 공식 사이트에 공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회사들이 적지 않은데 차은우 씨의 회사가 연예계 매니지먼트 회사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꿨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산이 120억 이상, 부채가 70억 이상 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우 씨 그 어머니의 그 LNC라는 회사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였고 매출이 얼마인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얼마인지를 한번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차은우 씨 어머니 회사가 놀라운 점 뭐냐, 여기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142억이다. 이게 왜 놀라우냐, 업계 평균을 살펴봤더니 업계 평균이 일반적으로는 9.79%인데 차은우 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이익은 85.92%.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 그 영업이익률이 높기로 정평이 난 IT 업계에서도 영업이익이 85.92%가 넘는 수준은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보니까 LNC의 영업이익은 IUC가 있는 이담 엔터테인먼트나 소스 뮤직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영업이익이 그냥 단순하게 소액에서 달성한 엄청난 영업이익이냐? 그게 아니죠. 매출액이 165억 4,10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저것 다 빼고 인건비 18억 빼고 그리고 막 판매비와 관리비, 실질 비용 빼니까 142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14.1%밖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업계에서는 9%, 10%만 달성해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여기는 무려 85.9%에 달했다. 손익이 2023년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아담에서는 43억 정도인데 LNC는 142억 정도, 소스뮤직은 11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이 엄청 낮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매출은 가장 낮은 회사가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이 높았다. 특히나 이 회사는 인건비가 되게 높은 회사였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상 엄마, 아빠, 동생 3명이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있죠. 2022년엔 9억 3,100만 원, 2023년엔 18억 2,500만 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022년에는 9억 3천만 원, 즉 인당 3억 원 수준의 돈이 갑자기 2023년에는 18억 2,500만 원 뛰었다. 그러니까 1인당 6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다. 여기에 비용 처리를 보자. 비용 처리 역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 바로 이 명목인데 23억 2,900만 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3억 2,9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차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쓰였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국세청에서는 문제를 삼았느냐, 원 소속사인 판타지오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명목에서 차은우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딱딱딱딱 정리해서 공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회사는 왜 갑자기 드러나서 법인세 터는데 원 소속사인 판타지와 어떤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없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실제 업무가 있었다면 그 실비가 분명 발생하는 것인데, 이 회사는 유독 인건비에만 몰빵이 됐고 실제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85%가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게 아니냐. 여기서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2023년 165억 4,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죠. 그때 인건비가 1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비용 처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비용 처리는 23억 2,900만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 법인에서 뭘 했느냐, 22%에 달하는 법인세를 얼마를 냈냐, 법인세 22%를 냈으니까 30억 4,400만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냈고, 이에 따라서 모든 비용 처리 끝나고 인건비 끝나고 법인세까지 제하해서 남은 돈이 당기순이익이 114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이 아닌 차은우 개인으로 소득세를 내면 어떻게 될까? 차은우 씨는 뭐 10억을 넘게 벌잖아요. 이게 100억 가까이 100억이 넘으니까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을 하게 되면 차은우 씨의 세후 소득은 71.7706만 원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엄마 번을 거칠 때와 그게 아니고 1인당 몰빵할 때의 그 비용이 40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결국은 세무사들 그리고 회계사들이 한 기업에 대해서 구조를 짜줄 때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준대요. 뭐냐면 평균 영업이익 업계에서는 9%에서 10%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짜더라도 한 15%에서 20%는 해야지 그래도 세무당국의 눈도 피하고 여러 가지 절세도 할 수 있고 우리 절세 논리로 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차은우 씨 엄마 회사는 영업이익이 무려 85%를 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판타지오의 회장 남군 견 회장을 들여다보다가 차은우 씨 어머니의 법인이 나왔다라는 설들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렸다는 것인데, 사실 이 정도의 85.92%가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라면, 타 업계 평균과 비교해서 8배에서 9배가 넘는 회사라면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직들에게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직들이 보는 시선들이 대중들이 보는 시선과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저도 안전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탈세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다른 데는 9에서 10%인데 차은우 씨 엄마가 85%가 넘는다는 거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자, 맞아, 이상한 거 맞는데 뭐가 문제냐?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회사에서 영업을 잘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탈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이런 세무업계에서는 업계 평균과 비교해서 보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업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차은우 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법인이 특별히 영업을 잘해서 차은우 씨의 높은 매출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뭐 영업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차은우가 광고, 신한은행 광고 따오고 이거 광고 따오고 세계적으로 사인회하고 하이터치회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번 건 벌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영업이익이 업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탈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건비 비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건비 부분, 아니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아니에요?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 직원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자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역시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는 대기업 가는 거 아니냐. 특히나 차은우 씨의 경우에는 가족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여다와서 가족 내부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느니 차라리 믿을 만한 가족들 다 영입해서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고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굳이 업계 평균 인건비로 따져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표가 얼마를 주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고는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18억이거나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이 부분만을 두고 탈세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법인 명의의 수대 외제차를 보자. 회사에서 수대 외제차가 보유가 됐다는 문제 지적이 나왔잖아요. 어떤 회사든 다 똑같다. 법인 명의의 차라고 할지라도 영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면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안 된다. 물론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은우 씨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문제 삼는다면 차은우 같은 톱스타의 경우에는 외제차 여러 대로 촬영 현장을 갈 수가 있다. 회사의 자본이 뒷받침이 되면 비싼 외제차로 직원들의 업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세무적으로 봤을 때 아니 1인 기획사가 아니라 하이브 레위블이나 아이유의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뭐 상장 수준의 큰 법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법인인 차은우 씨와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어렵다. 1인 회사면 그만큼 직원도 없을 거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이 적게 들었다고 해서 일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인건비를 대표의 재량에 따라서 1억을 주던 10억을 주던 100을 주던 그건 그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으면 있는 거다. 차은우의 법인 설립이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는다는 시선. 그렇다면 이게 차은우 씨의 개인 법인 설립, 어머니 법인 설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냐? 그건 다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결론! 작은 오피스텔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히 연예인 한 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 연예인이 사무실이 큰 걸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매니저들이 항상 사무실에 거주할 필요도 없다. 결론이 이거야. 단순히 재무제표상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차은우 씨 어머니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은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냐 안 받냐? 실질적으로 업무를 안 봐놓고 이만큼의 세금 혜택을 받으면 그건 탈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분의 의견은 이겁니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된대. 왜냐? 이 사안 자체가 국세청 조사사국에서 진행된 일이고 세무 안내문이 아닌 과세예고 통지서까지 발송되지 않았느냐. 과세예고 통지서는 심증 정도만 있는 예고문 발송과는 달리 조사사국에서 아예 자료들을 전부 다 파악해서 관련 근거와 재무자료들을 모두 검토해본 뒤에 발송하는 것이 바로 과세예고 통지서다. 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씨가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겁니다. 아, 어렵네. 다만 이제 차은우 씨가 오래전부터 세종을 선임해가지고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도 본인이 충분히 어필할 만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양측 회계사와 세무사의 제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확인해보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과정은 달라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은우가 과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